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다시 또 오늘 흔들렸어요. 그게 어젯밤에 전해드린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당연히 이제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고, 또 미국이 다시 또 그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 대중국 수출의 추가 제재가 또 발표가 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했고, 에너지, 금융, 뭐 필수 소비재 관련 뭐 이런 것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아침에 출발은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에서 오늘 다시 이제 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기저적으로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이틀째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사는 것들도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뭐 기관하고 개인은 매도 우위에 섰고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잠시 후에 이제 시총 상위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선택적인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샀지만 이제 선택적인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이제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거듭해 갔어요. 결국은 뭐 플러스 쪽 강보합이죠. 그렇지만 뭐 오늘 하여튼 보합권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442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4천억 넘게 했으니까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한 7,600억 이상, 7,7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거죠.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48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777억을 순매도했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62.60포인트, 어제보다 0.1%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0.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좀 코스피랑 다르게 이렇다 할 반등을 한 번도 장중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끝에 뭐 조금 했지만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강도를 조금 줄인 거 이외에는 뭐 이렇다 할 큰 변동이 없이 기관과 외국인은 하루 종일 매도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97억을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개인은 2,04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808.89포인트, 어제보다 1.4%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양봉을 옆에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그래서 이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주 후반까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러다가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 쪽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기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다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달러당 1,349원 60전, 그러니까 어제보다 4원이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446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SK 샀다가 삼성전자 샀다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사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뭐 이제 보합에 결국 종가 보합으로 끝났지만, 이거 이제 어제 제가 스쿨에서 집중 분석으로 반도체 또 특히 이제 HBM 관련 이렇게 해준 거를 살펴보시면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 어제는 SK 하이닉스를, 반면에 오늘 이제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예요. 701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13억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거. 이건 뭐 금액이 안 크니까.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현대차 311억, 기아 98억. 예. 그 다음에 기관도 현대차 50억, 기아 113억. 그래서 현대차, 기아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중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 BM은 팔았고요. 149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만 52억 순매수했고, LNF는 11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3억 순매수, 금액이 뭐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를 104억을 순매도를 하고 LNF를 90억 사고 이랬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건 포스코 DX 외국인이 135억, 기관이 39억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 보면 그 히토류, 페라이트, 요소수 뭐 이런 거요.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시죠? 중국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중 그 무역 갈등이 다시 이제 재점화된다. 이런 우려로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 어제 이제 그 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규정보다 상당히 낮은 AI 칩도 이제 수출 금지를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사실 따로 만들었잖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예.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었어요. 좀 사양을 낮춰서.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중국이 여기 뭘로 반격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 패권을 가진 게 중국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 페라이트, 요소수, 히토류, 희귀금속 이런 걸 가지고 무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게 이제 뭐 가스 정유 또 뭐 유류 유통 이런 거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중동 확전 때문에 가능성 우려 때문에 원유 가격이 이제 다시 오르니까, 그리고 또 의외로 재고가 축소되고 있고 이래서 오늘은 이제 뭐 그 중앙 에너비스 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이 에너지 쪽으로 그 상승세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해운도 이제 저렇게 중동의 전운이 감도니까 해운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은행,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어제 이제 미국 국채 2년 만기물이 2년물이 5.2%까지 수익률이 올랐잖아요. 이게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금융권이나 보험 쪽에 운영 수익이 좀 증가될 걸까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배당도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커져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모처럼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도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건 일본 토요타가 그 부품업체 사고 때문에 일부 그 공장이 이제 중단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반사이익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또 현대차, 기아가 3분기가 굉장히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 최대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품사들도 상당한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는 KG 스틸이 이게 이제 배터리팩 신규 사업에 700억 그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러면서 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시장에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중동 문제 이런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순매수에 나서주는 덕에 그나마 잘 버틴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요즘 이제 시장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단기적으로 다음 달 초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느냐 뭐 이런 게 결정날 때까지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건데 결국 이제 하루 이틀 간격으로 막 그 쏟아지는 지표들이 좋으면 뭐 이랬다가 막 이게 지금 시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뉴욕 시장도 뚜렷한 방향성 잡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에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혼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다시 이제 미국의 그 소매 판매하고 광공업 생산이 예상을 뛰어넘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견조한 소비가 제조업을 안정화시키고 아직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채권금리가 말씀드렸듯이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17년 만에 2년물 최고치를 찍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연준의 임무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게 계속될 거다. 계속 해야만 한다 하는 명제가 쉽게 바뀔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음 달 초에 금리를 동결하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이 고금리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어떤 지표에서 올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당 기간 연준이 이걸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주부터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은 그 가자 시티 안에 있는 그 어떤 병원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이스라엘은 뭐 자기네가 한 거 아니라고 뭐 이제 외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5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병원을 때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날아갔던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뭐 이스라엘 측만 만나고 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랍권에서는 뭐 일제히 만남을 거절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마스 측에서 니네가 폭격을 멈추면 인질 석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이스라엘 쪽에 그 의견을 주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니네 억울해서 기습당한 건 알겠는데 이건 좀 도를 넘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푸틴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것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이 복잡해졌어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또 제한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낮은 등급의 AI 칩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서 물론 이제 장 초반보다 끝날 때는 조금 좀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4.68%인가 뭐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애프터에서는 오히려 한 1점 몇 퍼센트 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시장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시장이 이런 상황이 결코 이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 뭐 물론 이제 코스닥은 좀 오늘 힘들었지만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수를 해주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거를 보면 이게 정말이지 이제 크게 안 빠져서 다행입니다. 이게 크게 안 빠져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안 빠진다는 거는 우리가 뭘 좀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중국이
미국의 경기가 좀 반등된다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살아난 건 아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특징이 뭐냐면 뭐가 좋아서 올랐다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고 불안한 거가 호재화돼서 그쪽 사이드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중국 그 미중 무역이 다시 그 갈등이 심화된다, 재점화된다 하니까 이거 나쁜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뭐 히토류나 요소수나 페라이트 이런 게 또 오르고 또 중동 불안하니까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쪽이 오르니까 전부 이게 뭐냐면 나쁜 거를 뒤집어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움직임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럴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이 어떤 형태를 띠냐면 자꾸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강해져요. 뭐 이제 섹터별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개별적인 종목의 움직임이 서로 막 달라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정도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나마 그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뭐 지수도 중요하죠. 지수도 중요하지만 지수보다는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시장을 자꾸 되짚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 관리나 아니면 그동안에 관심이 뒀던 종목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리뷰해 보시는 게 그래서 이게 기술적 수급이 살아난 종목이 사실 보면 꽤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계속 요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면 꽤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그런 매수 시그널이 나타날 때 분할 매수, 이건 반드시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하는 정도.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꼬여 있거나 뭐 역배열되거나 이런 거는 아주 철저히 배제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툭 튀어나왔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 되고 또 어떤 막 그냥 개별적 이슈 때문에 하루 팍 뜨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 전체가 상승 모멘텀이 이제 되살아나기를 좀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게 상승 모멘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처럼 해법이 안 찾아질 것 같아도 또 이게 뭐 중동 문제가 전혀 안 풀리는 건 아니죠. 결정적으로 해결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에 터지면 뭐 이게 상당한 상승 모멘텀을 시장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백만개미 스쿨에 하루 종일 뉴스를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나는 이거랑 관련된 종목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쪽이 왜 움직이는지, 이쪽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 이거 알아야 되고, 또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돼 나갈까 이런 것도 뉴스를 보면서 주식 투자하시려면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당장 나랑 관련 없어도 난 여기에 관련되는 종목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두시면 그게 이제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할 때 딱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거 뉴스를 계속 보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 통해서 경제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아시면 좋죠. 그래서 막 그거를 막 기억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한 번씩 쭉쭉 읽어두시면 그래도 관심 있는 거는 기억이 꽤 남으실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당장 없는 종목이라도 한번 그 뉴스를 접하고 나면 나중에 그게 이제 기억이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